라이브 베이스 저희가 한번 배웠고요. 그죠? 라이브 베이스를 위해서 우리가 조건부 확률, 그 다음에 독립, 조건부 독립, 그 다음에 베이스 룰까지 다시 한번 여러분 아마 뭐 학부 때 또는 1, 2학년 때 배우셨겠지만은 다시 한번 복습을 하는 시간을 가졌고 라이브 베이스를 어떻게 우리가 분류할 수 있는지 한번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은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우리가 일단 요것과 관련된 기본적인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전통적인 머신러닝에서 분류나 리그레션을 위해서 많이 쓰이는 대표적인 알고리즘은 우리가 거의 다 배운 거긴 해요. 그죠? 거의 다 배운 거고 이제 우리가 그러면은 좀 뭐 사실 뭐 머신러닝, 딥러닝 나누는 게 웃기긴 하지만은 그래도 전통적인 머신러닝 알고리즘 우리가 한번 배웠고 그 다음에 좀 본격적으로 딥러닝 들어가기 전에 이제 좀 깊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형 대수학이라는 걸 같이 한번 한 주 동안 봤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제 녹화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선형 대수학에 대해서 좀 더 알게 되지 않으셨을까 싶고요. 그래서 뭐 선형 대수학이든 아니면은 그 나이브 베이스든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었다 하시는 분 있으면 지금 뭐 스피커 키고든 아니면은 뭐 DM으로든 편하게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음, 혹시 일단은 혹시 선형대수학이라는 거를 학부 때 배운 적이 있다 하시는 분 손 한번 알토와이로 손 한번 들어주세요. 선형대수학이 아마 되게 여러 가지 이름으로 있을 텐데 그죠? 뭐 행렬과 대수인가요? 통계학과는 수학과는 선형대수학일 것 같고 당연히 선형대수학이라는 거를 배운 적이 있다. 되게 많이 배우셨군요. 역시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한 주 동안 하길 잘한 것 같네요. 더 깊게 안 가고. 네. 자, 일단 질문 하나 들어온 거 답변 드리고 바로 그러면은 넘어가도록 할게요. 질문 하나 들어온 게 라이브 베이지의 뭐 한계를 이제 물어봐 주신 것 같아요. 라이브 베이지의 한계는 결국에는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결국에는 뭐 나이브한 어썸션이 존재한다는 거죠. 이런 실제로 X 간에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얘를 결국 추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X들 간에 Y가 주어지면 X들 간에는 이제 컨디셔널 인디펜던트 하다라는 가정인 거죠. 어디까지나. 어디까지나 가정입니다. 실제로 그런지 우리는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가정을 하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 일단 굉장한 로스가 발생하겠죠. 그죠? 일단은 이게 첫 번째 한계겠죠. 여기서 굉장히 많은 이제 뭐 에러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 뭐 쉽게 생각해서 만약에 우리가 뭐 단어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 단어를 기반으로 문장을 분류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도 이런 단어들 간의 연결 관계, 뭐 선후 관계 그런 것들 하나도 고려가 안 되는 거죠. 지금 보시면은 단어 각각이 하나하나 있으니까 그런 정말 이런 피처들 간의 그런 좀 상관관계는 우리가 고려할 수가 없다라는 점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결국 여기서 PX 날렸죠. 앞에서 그죠? 기억나시죠? 라이브 페이지에서 여기 얘 날렸습니다. 어디 있냐? 네. 우리가 이제 요거를 추정을 하고 싶은데 얘를 추정하기 위해서 원래는 정확하게 이렇게 써지죠. 그죠? 네, 여기 에비던스 텀 x, px를 우리가 날려버렸습니다. 왜? 일단은 우리는 뭐 고양이일 확률이 큰지 개일 확률이 큰지 상대적인 일단 크기만 우리가 관심이 있으니까 분류를 위해서는. 그래서 뭐 분류는 할 수 있지만 뭐 여기서 그러면 우리가 고양이일 확률이 얼마다 딱 그 확률이 얼마다 우리 모델이 뭐 고양이일 확률이 얼마다라고 내뱉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 확률값 자체를. 그래서 우리가 실제 예시에서도 보셨겠지만은 자 x가 주어졌을 때 뭐 yes일 확률 그렇죠. 이게 확률이라고 하면 안 되죠. 사실 이제는 비례하는 거죠. 요거에 비례하고 노일 확률은 요거에 비례하고 이제 이런 우위 관계만 알 수 있지 정확한 확률값을 우리가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 모델이 정말 뭐 확신해서 얘를 yes라고 하는 건지 뭐 확신하지 않아서 no yes라고 하는 건지 알 길이 없는 거죠. yes라고 하긴 하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뭐 no라고 하긴 했지만 네. 우리 모델이 정말 확신해서 뭐 no라고 하는지 아니면은 그냥 찍은 건지 그런 좀 해석이 어렵다.
그런 또 두 번째 단점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선형대수로 다시 넘어가서 오늘까지 해서 선형대수를 어떻게든 이제 끝을 내야지 저희가 딥러닝으로 뭐 다음 주차에 잠깐 더 이제 정보와 관련된 거 잠깐만 더 보고 딥러닝으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 어떻게든 좀 선형대수를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봤죠? 그 베이시스 이전까지 저희가 봤던 것 같아요. 그죠? 여기 리니어 인디펜던트까지 해가지고 아마 봤던 것 같고 잠깐만 이제 복습을 하면은 우리가 뭐 벡터 스페이스 여러분 아마 굉장히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죠? 이제 벡터 스페이스를 한 번도 이제 뭐 공부하지 않았던 친구들도 이제 뭐 그냥 뭐 뭔가 벡터가 뛰노는 공간 아닐까 싶어서 벡터 스페이스라는 말을 이제 쓰기도 하고 그럽니다. 뭐 맞긴 맞아요. 벡터 스페이스라는 건 결국엔 이제 벡터들이 이제 모여 있는 공간이니까. 근데 한번 보시면은 여기 이제 정의를 그대로 한번 읽어보면은 자 벡터 스페이스는 이제 셋 V인데 셋 V만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보면 그죠? 근데 이제 뭐 같이 있는 거예요. 뭐가 같이 있다? 에디션, 그 다음에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 같이 있는 거예요. 그죠? 즉 그 말은 벡터 스페이스는 사실은 그러면 이렇게 표현되겠구나. 벡터가 여기 있고 그죠? 그다음에 그 벡터 간에 우리가 에디션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 그다음에 벡터와 스칼라의 곱을 또 우리가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 그다음에 더 정확하게는 사실 이런 벡터 스페이스 오버 F라고 우리가 부른다고 했습니다. 오버 F. 오버 F. 이 F는 뭐다? F는 우리가 실수일 수도 있고 또는 이제 복소수일 수도 있고. 그죠? 예, 여기서 우리가 아까 스칼라와의 멀티플리케이션일 때 그 스칼라가 실수에서 올 거냐 아니면은 컴플렉스에서 올 거냐에 따라서 우리가 얘를 뭐 리얼 벡터 스페이스 또는 컴플렉스 벡터 스페이스 이렇게 우리가 부른다고 했습니다. 뭐 되게 있죠. 뭐 되게 많죠. 사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하나씩 다 곱씹어 보면 좋아요. 어떤 의미인지, 그다음에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고 자연스럽게 이제 외우고 하면 너무 좋고요. 이제 만약에 나는 도저히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벡터 스페이스는 벡터 간의 덧셈과 벡터와 스칼라의 곱이 굉장히 잘 정의된 이제 곳이다, 공간이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걸 봤었고, 그다음에 सब스페이스는 또 우리가 본 게 벡터 스페이스에서의 부분 집합 가져온 거죠. 부분 집합을 가져왔는데 그냥 부분 집합이 아니라 여기서도 이제 자 벡터 스페이스가 아까 요거라고 했죠. 그러면은 सब스페이스는 뭐겠어요? 그러면 여기선 सब스페이스는 결국 여기서 우리가 부분 집합 가져온 거예요. 근데 여기 안에서도 덧셈과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이 잘 정의됐다는 뜻은 계속 뭐라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죠? 이거를 만족하는 거를 지금 잘 정의됐다라고 지금 축소해서 그냥 요약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런 공간을 우리가 또 सब스페이스라고 불렀습니다. 자, 그 다음에 리니어 콤비네이션과 스팬이 나왔죠. 리니어 콤비네이션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이런 벡터들 간의 웨이티드 썸으로 우리가 표현하는 거를 리니어 콤비네이션이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서 리니어 콤비네이션으로 결국에는 이러한 리니어 콤비네이션이 만약에 자, 일단 스팬부터 보겠습니다. 자, 스팬이라는 거는 여기 리니어 콤비네이션과 결국 연결이 되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여기에서 보시면은 자 우리가 v1부터 vm이라는 벡터가 이제 m개가 주어졌습니다. m개가 주어졌고 얘네들끼리 막 섞어요. 그죠? 막 웨이트에 썸을 합니다. 그죠? 이런 의미의 이제 웨이트에 대해서 그죠? 이 f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벡터 스페이스 오버 f 그 실수나 이제 복소수로 보통 많이 정의하죠. 그랬을 때 얘네를 막 섞습니다. 막 섞어가지고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표현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이제 스팬이라고 불러요. 이런 벡터들의 스팬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번 보시면은 이런 스팬은 결국에는 여기서도 정의를 그대로 한번 읽어보시면 셋이에요, 셋. 어떤 셋이다? 우리에게 벡터가 주어졌는데, 그죠? 우리의 벡터가 주어졌는데 그 벡터들의 리니어 콤비네이션으로 표현될 수 있는 모든 셋을 스팬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질문 있으면 질문 계속 남겨주시고요, 중간중간. 자, 그 다음에 리니어리 인디펜던트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봤던 리니어 콤비네이션이 이제 0이 되는 솔루션이 전부 다 이 모든 개수가 0일 때만 어느 하나가 0이 아니라 이 모든 게 다 0일 때만 이 리니어 콤비네이션이 0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거를 의미하고 있고 리니어리 디펜던트는 이제 그렇지 않은 거. 최소 하나는 0이 아닌 게 존재하는 거를 의미합니다.
왜? 만약에 최소 하나가 0이 아니다. 만약에 뭐 얘가 0이 아니다. 그러면 이제 얘가 이제 넘어가가지고 이 벡터 V1이라는 벡터가 다른 벡터들의 조합으로 결국 표현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는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하다고 하진 않습니다. 리니얼리 디펜던트 하다고 하죠. 아시겠죠? 자,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리니얼리 디펜던트. 즉, 리니얼리 인디펜던트의 정의라고 하면 여러분 이거 쓸 줄 알아야겠죠? 근데 이 정의가 의미하는 게 뭐다? 결국에는 이제 다 0이라는 거니까 얘가 0 되는 거는 모든 개수가 0이라는 거니까 어느 벡터 하나가 다른 벡터들로 결국 표현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자, 이 리니얼리 인디펜던트를 이제 우리가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베이시스라는 것을 정의합니다. 자, 이것도 정의를 한번 이제 그대로 한번 읽어보세요. 그대로. 그대로 한번 읽어보세요. 자, 베이시스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제 여기 V라는 자, 우리가 아까 벡터 스페이스에서 V 더하기 그다음에 이렇게 썼죠. 그죠? 여기 V 안에 있는 벡터들의 리스트예요. 벡터들의 리스트입니다. 근데 결국 벡터들 모아놓은 거라요. 베이시스는 결국 벡터들 모아놓은 거다. 벡터들 모아놓은 거다. 근데 어떤 벡터들이냐?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하다는 겁니다. 얘네들끼리. 그리고 스팬했을 때 V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V를 스팬할 수 있다는 거예요. V를 스팬할 수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자, 얘네들끼리 스팬했을 때 결국 V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즉 얘네들만의 리니어 콤비네이션만으로 우리가 막 조합하면은 V에 있는 모든 거를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걸로 만약 감이 잘 안 온다. 그러면은 가장 쉬운 예시는 여기 있죠. 자, N차원 공간에서 우리가 만약에 뭐 이 F를 그냥 R이라고 생각하세요. 실수 공간. 실수 공간이라고 하면은 가장 쉬운,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베이시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스탠다드 베이시스라고도 부르죠. 그거는 1100, 01000, 000 가서 1. 이게 여기 N차원. 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것들의 결국 얘네들은 다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합니다. 얘네들은. 그러겠죠? 자, 만약에 모르겠다. 그러면은 자, 우리 쉽게 2차원만 봅시다. 2차원. 2차원 공간에서 이제 스탠다드 베이시스는 요건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자, 얘가 만약에 V1, 얘가 만약에 V2다. 그러면 A1 V1 더하기 A2 V2가 0 되는 거는 뭐밖에 안 돼요? A1도 0이고 A2가 0인 거밖에 안 되잖아요. 왜? V1이 1, 0인데 V2가 0, 1인데 여기 A2가 있고 여기 A1이 있네? 얘가 0이 되려면 A1 0이어야 되고 A2 0이 되잖아요. 두 개가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하죠. 그 다음에 1, 0, 0, 1 두 개의 여러분 조합으로 두 개의 조합으로 이 X랑 Y가 뭐 모든 실수라고 한다면은 이것만으로 여러분 모든 2차원 그 실수 좌표를 다 표현할 수 있잖아요. 즉 얘가 스팬했을 때 R2가 나온다는 거죠. 2차원 실수 공간, 그냥 좌표, 그죠? X, Y 그 좌표.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지금 베이시스라고 부른다. 이거는 베이시스의 한 가지 예시인 것뿐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네, 다들 괜찮으시죠? 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예제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 예제는 이제 여기서 뭐 X 이렇게 벡터들이 있는데, 자, 이 중에서 이제 U의 베이시스는 뭘까? 왜? 베이시스가 되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리니얼리 일단 인디펜던트 해야 됩니다. 그죠?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해야 되는데, 결론 여기서 말씀드리면은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하지가 않아요. 얘네들끼리. 잘 이제 이거를 우리가 표현하기 위해서 자, 요거를 그대로 이렇게 매트릭스로 쓴 다음에 앞에서 우리가 봤죠. 엘리멘터리 트랜스포메이션 배웠죠. 그죠? 그걸 가지고 이렇게 막 가져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바뀌는데 여기서 한번 보시면은 이제 얘랑 x1, x2, x1하고 x2가 바뀐 거죠. 얘가 x3가 바뀐 거고 얘가 x4가 바뀐 겁니다. 자, 그랬을 때 x1과 x2의 조합으로 x3를 표현할 수가 있잖아요. 왜? x2에다가 2배 하면 4, 2가 되고, 그죠? 그 다음 x1에다가 마이너스 1 하면은 마이너스 1, 0, 0, 0 되니까 2개 더하면은 x3가 표현되죠. 그죠? 즉, 얘네들끼리 서로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하지 않죠.
그죠? 떼고. 그래서 x1, x2, x4가 여기서 이제 베이스가 된다라고 지금 적혀져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이제 여러분 뭐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그다음에 이제 베이시스까지 되어 있으면은 이제 사실 그 뒷부분은 이제 거의 저는 끝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만큼 이제 앞부분만 여러분들이 좀만 더 복습을 한번 해주시면 뒤에 거는 거의 모르겠네요. 뭐 거저먹기라고 하긴 좀 그렇고 좀 비교적 쉽게 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랭크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자, 랭크는 뒤에 우리가 맨 뒤에 이제 이 슬라이드의 맨 뒤에 이제 SVD를 설명할 때 다시 한번 나올 건데요. 자, 랭크는 우리가 결국 숫자 하나입니다. 숫자 하나인데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A라는 행렬이 있어요. A라는 행렬. A라는 행렬이 있을 때 거기서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한 컬럼 또는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한 로우의 개수를 의미합니다. 자,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한 자, 이렇게 A가 이렇게 막 로우가 있겠죠. 로우가 이렇게 막 있을 겁니다. 그죠? 이랬을 때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한 로우의 개수를 우리는 이제 랭크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죠? 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자 A가 뭐 이렇게 생겼다고 하겠습니다. A가 이렇게 생겼다. A가 이렇게 생겼으면은 자 우리가 다시 한번 자 이것만 봤을 때는 뭔가 좀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한지 아닌지 좀 알기가 어렵다 만약에 그러면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그 엘리멘터리 트랜스포메이션을 또 한번 써줍니다. 또 한번 써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그 상태에서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얘네가 결국엔 이 각각이 다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하지 않으니까 여기서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한 건 결국 두 개니까 그죠? 왜 두 개냐? 결국에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자 여기에 3배 해주고 3 그러면 6이 되겠죠? 여기에 마이너스 5배를 해주면 그리고 더해주면 얘가 나오죠. 표현이 되는 겁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랭크가 우리가 2라고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에서의 이제 랭크는 이제 몇 가지 특징 성질들이 있어요. 여기 몇 가지 성질들이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뭐 다 다루진 않을 거고요. 일단은 이제 뭐 이걸 다 증명은 하진 않을 거고 랭크에 대한 몇 가지 성질들을 같이 한번 보면 원래 매트릭스 A의 랭크랑 그다음에 그거를 우리가 뒤집은 트랜스포즈의 랭크랑은 똑같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 여기 여기 즉 자 우리가 일단은 역행렬을 우리가 한번 생각하겠습니다. 역행렬은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배운 역행렬은 인버스 매트릭스는 일단은 정사각 그러니까 n by n 가로랑 세로가 같은 로우 개수랑 콜럼 개수와 같은 행에 대해서만 우리가 그동안 매트릭스 인버스를 정의를 했었죠. 그죠? 일단 여기서 그걸로 생각하겠습니다. 정사각 행렬에 대한 인버스로 한번 생각을 할게요. 그때 A는 인버터블하다는 거예요. 언제? 풀랭크일 때. 즉 이제 랭크 A가 N일 때. 풀랭크라는 말은 결국에는 행렬 A가 가질 수 있는 가장 맥시멈 랭크를 가지고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위에 적혀 있는 것처럼 결국에는 가장 가능한 가장 큰 랭크를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해요. 자, 쉽게 생각해서 자, 우리가 n by n이라고 하겠습니다. n by n. 그러면 n개 있죠. 그죠? 자, 랭크가 뭐라고 했죠? 랭크가 뭐라고 했죠? 여기서 일단 행 기준으로 보면은 여기서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한 로우의 개수예요. 일단 로우의 개수인데 그 중에서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한 로우의 개수니까 이 로우의 개수 이하겠죠, 랭크는. 그죠? 그러면 랭크는 일단 기본적으로 n 이하입니다. 근데 여기서 풀 랭크라는 말은 뭐다? 랭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최대치를 가졌다. 그래서 랭크가 n인 요게 이제 풀 랭크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게 서로 성립한다는 겁니다. 역행렬이 존재하면 풀 랭크고 그다음에 풀 랭크면 역행렬이 존재하고 if and only 양방향이 다 성립한다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요거를 한번 제가 양방향 중에서 한 가지 방향에 대해서는 지금 한번 정리를 한번 해놨습니다. 증명을. 보통, 자, 증명이 아직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자, 일단 여기서 센텐스 스테이트먼트가 두 개죠. 여기 첫 번째 스테이트먼트, 그다음에 여기에 두 번째 스테이트먼트, 그죠? 그럼 여기서 보여되는 건 뭐예요? 1번하고 2번의 양방향성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1번이면 2번이고, 2번이면 1번이고, 그걸 보여야 됩니다. 자,
이렇게 썼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자, 1번일 때, 즉 if 1번이면 자, 2번이다 라는 걸 의미해요. 즉 그 말은 뭐가 되겠어요? A가 역행열이 존재하면, A가 인버터블 하면 그때 이제 A는 플랭크임을 보여라. 그거를 의미하는 겁니다. 또 이 방향도 원래는 보여야 되는 거죠. 아시겠죠? 요거는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은 좀 뭐 이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결국에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그거예요. 그 여기서 뭐 역행열 B가 존재한다고 하고 막 해가지고 연산을 하면은 이제 X는 0이 나옵니다. 즉 AX는 0을 만족하는 해가 사실 X는 0 하나만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은 결국 앞에서 봤던 리니얼리 인디펜던트의 정의가 뭐였어요? 결국 그 리니어 콤비네이션 해가지고 0이 되는 솔루션은 0밖에 없다는 거죠. 그게 리니얼리 인디펜던트의 정의였죠. 그래서 그 모든 행이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하다는 겁니다. 유일한 해는 이것뿐이니까. 그래서 플랭크다. 모든 행이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거고요. 자, 네, 역행열 이제 좀 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행열. 일단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되는 거는 뭐 플랭크면 역행열이 존재하고 역행열이면 플랭크다. 이거는 거의 이제 여러분이 뭐 상식처럼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랭크가 뭐고 베이시스가 뭐고 리니얼리 인디펜던트가 뭔지도 당연히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사실은 뭐 이런 내용들을 이제 몰라도 뭐 딥러닝을 가져다 쓰는 거에는 문제가 없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가져다 쓰는 거에는 문제가 없을 수도 있지만 이제 좀 어려워진 논문을 읽거나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뭔가 새로운 걸 만들고 싶어 할 때는 반드시 좀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들로 여러분이 기억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매트릭스 인버스 한번 넘어갈게요. 우리가 역행열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다음과 같이 곱했을 때 결국 아이덴티티가 나올 때 A와 B가 서로 역행열의 관계라고 우리가 한다고 했죠. 그럼 이제 역행열이 존재하는 행열을 뭐 굉장히 좀 뭐 다양하게 부릅니다. 레귤러라고 부르기도 하고 인버터블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넌 싱귤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역행열이 존재하지 않는 행열을 우리가 싱귤러, 논 인버터블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아시겠죠? 자, 2차원 행렬에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쉽게 역행렬을 구할 수가 있었죠. 여러분이 뭐 고등학교 때부터 이미 배운 공식이 있을 겁니다. 여기 뭐, 그죠? 여기 뭐 판별식 들어가가지고, 그죠? 하는 게 디터미넌트가 들어가서 하는 게 있었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2차원은 이렇게 뭐 공식으로 알고 있는데, 뭐 더 큰 차원은 우리가 어떻게 구할까? 행렬. 그것도 한번 뭐 재미삼아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리는 되게 간단해요. 원리는 되게 간단합니다.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엘리먼트리 트랜스포메이션을 다시 한번 활용할 거예요. 자, 엘리먼트리 트랜스포메이션은 아까 그 뭐였는지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우리가 연립방정식 풀 때, 그죠? 막 우리가 막 이런 연립방정식 풀 겁니다. 2x 더하기 3y는 5, 뭐 4x, 뭐 5x, 뭐 마이너스 y는 예를 들어 뭐 7, 이런 거 푼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첫 번째 식 있고 두 번째 식이 있는데 뭐 여러분 여기 첫 번째 식에다가 곱하기 2 한다고 해서 그러면 4x 더하기 6y는 10이죠. 이 식으로 대체한다고 해서 이 연립방정식의 해가 바뀌지 않죠. 안 바뀌죠. 그런 것들을 그런 해가 바뀌지 않는 연산들, 해가 바뀌지 않는 기본적인 연산들 이 세 개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방정식의 뭐 위치 교환하는 거 당연히 이거는 해가 안 바뀌겠죠. 그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 방정식에 상수를 곱해주는 거 0이 아닌 그다음에 여러 방정식끼리 더해주는 거. 이거를 하면은 이제 해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근데 위 가정들을 여러분 행렬로도 표현이 가능해요. 위 가정들을. 위 가정은 행렬로 여러분 표현이 가능합니다. 자, 두 번째 행과 세 번째 행을 자, 일단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는 자,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생긴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우리가 이걸 우리가 i라고 한다고 했죠. 아이덴티티 매트릭스. 여기에다가 a 곱하면 뭐예요, 여러분? 당연히 뭐 a 그대로죠. 그죠? 자, 근데 이 i 자리에다가 이제 우리가 약간 좀 장난을 쳐보겠습니다. 어떤 장난? 예를 들어서 이 1을 여기 아래로 보내고 이 1을 여기 위로 보내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얘가 나오겠죠. 우리 지금 뭐 한 거예요? 두 번째 인과 세 번째 인 교환한 거죠. 실제로 여러분이 얘랑
이제 이 바뀐 거 얘랑 A랑 곱하면은 그 결과는 두 번째 행과 세 번째 행이 바뀐 이제 A가 나오는 거죠. 그다음에 뭐 특정 행에 이제 곱하는 거라든지 지금 두 번째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 거. 두 방정식을 더하는 거. 뭐 두 방정식을 더한다는 말은 뭐 특정 뭐 첫 번째 행에다가 뭐 곱하기 3을 해서 뭐 두 번째 행에 더하고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이렇게 우리가 행렬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런 트랜스포메이션을 우리가 행렬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실제로 한번 해보시면은 자 A가 이렇게 있다. 그 여기다가 이제 E라는 걸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E라는 게 과연 어떤 걸까요 지금? 자 원래 1 딱 봐도 생긴 게 원래 이 아이덴티티였을 텐데 이 자식은 그죠? 근데 이제 여기 4가 됐죠. 이 4가 됐다는 말은 뭘까요? 여기 첫 번째 행에다가 이제 4를 곱해가지고 세 번째 행에 더해준 거겠죠. 그래서 4, 0, 1이 된 거니까. 그래서 실제로 E랑 A를 곱한 결과는 보시면 얘가 나요. 자, 마지막만 보겠습니다. 마지막. 첫 번째 행과 두 번째 행은 동일하죠. 지금. 동일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행을 보면은 1이 5로 바뀌었네요. 왜 5가 됐을까요? 첫 번째 행에다가 4 곱해가지고 세 번째 행에다가 더해줬으니까 5가 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다. 이게 이런 엘리멘터리 트랜스포메이션을 행렬의 곱으로 표현하는 게 가능하다. 이걸 왜 해줬냐? 갑자기 역행렬을 구한다고 해놓고 이거 왜 하냐? 결국 역행렬을 구하는 기본적인 아이디어가 이거기 때문이에요. 자, 역행렬. 자,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뭐예요? 결국 이제 x가 여기서 역행렬이 되겠죠? 그죠? x라는 행렬이 역행렬이 될 겁니다. a는 우리에게 주어진 거고 만약에 a의 역행렬을 알고 싶다. 그 말은 x를 구하고 싶다는 거예요. 역행렬이 존재한다면. 그죠?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우리가 여기 좌변에다가 온갖 매트릭스 다 곱해요. 여기 E라고 된 거는 엘리멘터리 트랜스포메이션을 의미하는 겁니다. 엘리멘터리 트랜스포메이션. 앞에서 봤던 이런 것들. 얘들을 막 곱합니다. 근데 이제 왼쪽만 곱하면 안 되겠죠. 우변에도 곱해줘야겠죠. 자, 근데 우리가 엘리멘터리 트랜스포메이션을 막 열심히 해가지고 얘가 만약에 I가 됐어요. 얘가 I가 됐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좌변에 X만 남죠. 얘가 I가 됐습니다. 좌변에 X만 남고 우변에는 이거죠. 그러면은 X는 뭐다? 얘다. 즉 얘가 역행렬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주는 게 결국 우리는 역행렬 구하기 위해서 엘리멘터리 트랜스포메이션을 해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행렬을 아이덴티티로만 만들어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요거의 역행렬을 알고 싶다. 3차원이죠. 이제는 3x3. 요거의 역행렬을 알고 싶다. 그러면 얘를 왼쪽에 쓰시고 오른쪽에 뭐 쓴다? 일단은 AX는 I잖아요. 그래서 A를 여기다가 써준 거고 I를 여기다가 써준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양변에다가 우리가 다 이 엘리멘트 트랜스포메이션 양변에 다 해줄 거예요. 동일하게. 그러면 이제 여기서 지금 여기로 넘어간 거는 여기 우리의 목표는 뭐다 결국? 얘를 아이덴티티로 바꾸는 겁니다. 얘를 아이덴티티로 바꾸고 그러면 그때 나오는 행렬, 우변이 우리의 역행렬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얘를 아이덴티티로 바꾸기 위해서 만약에 우리가 첫 번째 행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해줬다. 그럼 여기도 똑같이 해주면 돼요. 우변에도.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점점 아이덴티티로 만들어 나가면 된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얘를 얘를 곱하면 아이덴티티가 된다. 즉 얘가 A면 얘가 A 인버스가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뭐 이 서브 섹션에 대해서는 우리가 벡터 스페이스가 뭔지, 그다음에 벡터 스페이스에서 이제 뭐 सब스페이스로 가는 건 어떻게 가는 건지, 그다음에 리니얼리 콤비네이션과 인디펜던트는 어떤 것들인지 본 거예요. 자, 우리가 벡터 스페이스를 앞에서 정의한 이유는 우리가 사실은 이제 고민을 하기 싫어서 그런 거예요. 그게 어떤 거냐면 만약에 벡터 스페이스에 약간 이런 존재가 없다. 아니 교수님 왜 이런 벡터 스페이스 이런 어려운 거를 굳이 정의하고 뭐 이럽니까?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런 걸 한번 정의해 놓고 이제 우리가 뒤에서부터는 자 우리는 벡터 스페이스에서 놀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이제 선언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자 여기서도 보시면 벡터랑 스칼라의 곱이죠 결국 아까 우리가 리니어 콤비네이션 할 때. 그다음 벡터와 스칼라의 곱, 그다음 벡터 간에 지금 덧셈이 지금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잘 정의가 되는지 안 되는지 우리는 고민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벡터 스페이스를 한번 정의하고 나면. 그리고 우리 벡터 스페이스에서 뭐 놀겠습니다라고 한번 써내버리면. 그럼 이제 그 위에서 우리가 마음껏 그냥 벡터끼리 더하고 스칼라 곱하고 하면서 이런 정리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벡터 스페이스는 어떻게 보면 약간 이제 굉장히 약간 기본적인 뭐 공간인 거고 마치 뭐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라고 할지 모르겠네요. 뭐 하나의 그냥 하나 플랫폼인 거고 그 플랫폼 위에서 우리가 뭐 자유롭게 이렇게 뭐 뛰어놀 수 있는 각종 연산들을 우리가 살펴본 겁니다. 네. 여러분 혹시 뭐 여기까지 지금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없으시면은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한번 다시 말씀해 주시고요. 이번에는 이제 오소곤얼에 대해서 좀 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선 우리가 뭐 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 자, 놈이라는 거는 사실 뭐 굉장히 이것도 뭐 설명하려면 설명할 게 너무 많은데요. 일단은 그 매우 그냥 우리가 간단하게 일단 생각하면은 우리가 뭐 숫자는 어 크기 3이네 바로 알 수 있죠. 그죠? 뭐 마이너스 3 크기 절대값 씌우면 되죠. 3이죠. 알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벡터라고 하면 0.1, 뭐 2, 0.3 이거의 크기는 뭘까? 그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제 그때부터는 뭐 자명하진 않아집니다. 매트릭스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런 이제 만약에 뭐 크기, 길이 같은 걸 우리가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 라고 했을 때 이제 한 가지 방법이 여기 나와 있는 이제 놈이 되겠습니다. 자, 놈이라는 거는 사실 굉장히 많아요. 놈이라는 거는. 그리고 여기서는 지금 우리가 뭐 LP 놈만 일단 보고 있긴 한데 우리가 뭐 흔히 생각하는 이제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근데 놈이라는 것도 이 세 가지를 다 만족하는 애를 우리는 이제 놈이라고 불러요. 그 놈의 종류는 사실은 굉장히 많은 거죠. 이것만 만족하면은 놈이 되는 거니까. 자, 뭐 하나씩만 살펴보면은 여기 보통 이제 놈이라고 하면 이렇게 짝대기 두 개 쓰죠. 짝대기 두 개, 이렇게. 짝대기 두 개. 그죠? 짝대기 두 개 쓰고 보통은 이제 여기 아래를 많이 생략하면은 보통은 이라는 뜻입니다. 이 이가 어떤 의미인지는 또 뒤에서 볼게요. 자, 결국에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거 얘는 이제 뭘까요? 얘는 이제 람다가 스칼라인데 스칼라가 이제 이렇게 밖으로 띵 하고 나올 수 있다. 분해가 된다. 라는 뜻인 거고 그다음에 이런 뭐 트라이앵귤러 이니퀄리티에 만족한다. 삼각부등식 만족한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놈의 크기는 일단 0 이상이고 그 놈이 0이 되는 거는 애초에 그 x 자체가 0일 때뿐이다. 이런 거를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거를 우리가 놈이라고 합니다. 자, 가장 이제 뭐 많이 알고 계실 예시 LP놈이 있습니다. LP. LP. 뭐 이렇게 쓰기도 하고 뭐 이렇게 쓰기도 하고 뭐 이렇게 쓰기도 하고 사실 다 다양하게 쓰고 있습니다. 자, LP놈 여기 P가 붙었기 때문인데요. 얘는 한번 보시면은 결국에 이렇게 계산이 된다는 거예요. 결국 벡터가 있다. 만약에 뭐 2, 3, 5가 있다. 벡터로. 그러면은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여기 i라는 건 각각의 인덱스를 가져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가 뭐 x1, x2, x3. 그래서 요거에 이 벡터에 우리가 이제 LP놈은 2의 p승 더하기 3의 p승 더하기 이거 마이너스 하나 해보겠습니다. 마이너스 5의 p승 좀 여기 절대값 해주고 그거의 p분의 1승 한 게 이제 LP놈이라는 거죠.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또 이제 뭐 P가 만약에 우리가 L 인피니트 놈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맥스를 의미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P가 1 이상이면은 P가 1 이상이면은 우리가 얘를 놈이라고 부르고요. 즉 그 말은 P가 1 이상이어야지 요 세 조건을 다 만족한다라는 뜻입니다. P가 1보다 작아지면은 이제 만족하지 않는 것들이 존재해요. 트라이앵글러 이니퀄리티 특히. 그래서 P가 1 이상 얘를 우리가 LP놈이라고 부른다라고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흔히 알고 있는 게 L2놈일 거예요. L2놈. L2놈. 그죠? L2놈은 뭐예요? 여기에 P자리에 2 넣으면은 뭐가 됩니까? 그 각각의 원소들을 제곱해가지고 다 더한 다음에 루트 씌워준다는 거죠. 2분의 1승이니까. 그죠? 그래서 0.3, 뭐 0.4 이거에 뭐 0.3, 0.4 이거에 이제 L2놈이라고 하면은 0.3 제곱 더하기 0.4 제곱 얘를 루트 씌워준 거. 얘가 L2놈이 되겠습니다. 또는 유클리디안 놈이라고도 부릅니다.
굉장히 많이 보던 거죠. 자, 매트릭스에서는 이제 약간 다르게 우리가 보통 정리해요, 사실. 매트릭스의 놈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제 수프리멈으로 좀 우리가 정리를 하는데요. 얘는 이제 우리가 뭐 이 오늘 수업에서는 다루진 않을 겁니다. 자,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그냥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뭐 머신러닝을 좀 만약에 배우신 분들은 이런 거 많이 봤을 거예요. 교수님, 근데 우리가 뭐 이런 웨이트, 그죠? 그 뭐 딥러닝으로 치면은 이제 그 각 레이어마다 있는 그 웨이트가 될 거겠죠? 교수님, 근데 우리가 뭐 보통 로스 함수 계산할 때 뭐 클래시피케이션 로스 더하기 레귤러라이제이션으로 뭐 이런 W에 대한 이제 L2넘 이런 거 하지 않나요? 근데 그러면은 W가 매트릭스고, 그죠? 여러분, 웨이트는 보통 매트릭스죠? 왜? X에서 H로 간다. 그럼 X가 만약 10디멘전, H가 만약 5디멘전이다. 그럼 X에서 W를 곱해가지고 H로 갈 거니까 W는 10 바이 5 매트릭스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교수님, 근데 얘는 그럼 매트릭스고, 얘는 그럼 매트릭스의 뭐 L2놈, 매트릭스의 여기 L2놈인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뭐, 정말 뭐 엄밀하게 생각하면 그게 맞겠지만은, 우리가 보통 이제 여기에 붙는 이제 레귤라이즈 로스를 계산할 때 쓰는 이 L2놈은 정확하게는 이제 여기 나와 있는 프로비너스 놈입니다. 즉 쉽게 생각하면은 결국 매트릭스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만약에 쭉 나열해서 벡터로 바꿀 수가 있겠죠. 그 벡터로 바꿨을 때의 그냥 이제 L2놈을 재고 있는 거다. 우리가 보통 머신러닝에서 쓰고 있는 L2놈을.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얘가 아니라. 얘는 이제 나중에 한 번은 나올 것 같아요. 이제 이번 학기 중에. 그래서 만약에 보다 정확하게 쓰고 싶으면은 이제 행렬에 대해서 우리가 2라고 쓰면은 원래는 얘를 의미하는 거니까. 그래서 진짜 만약에 정확하게 쓰려면 이런 F, 프로비너스 놈이라고 우리가 써야 됩니다. 프로비너스 놈이 우리가 벡터에서 정의한 그 L2 놈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네, 그렇고요. 이제 놈이라는 걸 이제 뭔지 배웠고, 자, 그러면 유닛 벡터는 여러분 뭐 그죠? 유닛 벡터는 이제 객덕인 벡터인데 크기가 1인 벡터, 그죠? 놈이 1인 벡터라고 우리가 이제 말을 할 수가 있겠죠. 보통은 이제 생략하면은 보통은 이제 L2 놈으로 많이 흔히들 가장 대표적인 게 L2 놈으로 가장 많이 생각을 하긴 합니다. 그래서 뭐 V라는 벡터가 있다. 그럼 V라는 벡터는 이제 크기가 뭐 다양하겠죠. 다양할 텐데 이제 그거를 우리가 뭐 유닛 벡터로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죠? 만약에 뭐 3,4라고 하면은 이거의 뭐 크기 구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나눠주면 뭐 5분의 3 이거의 크기를 1초놈으로 크기를 재면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에 루트 씌운 거니까 5가 되겠죠. 그러면은 그 크기로 각각 나눠주면은 5분의 3, 5분의 4 하면은 이제 1초놈으로 쟀을 때 크기가 1인 게 나오죠. 이렇게 유닛 벡터로 우리가 바꿀 수가 있다. 자, 여기까지 뭐 너무 이제 다들 아시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 벡터가 있고 그 벡터의 크기만 우리가 1로 맞춰준다. 자, 그 얘기였고요. 자, 그 다음에 시밀러리티 한번 보겠습니다. 시밀러리티는 결국에 이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요. 가장 좀 뭐 쉽게 많이 쓰이는 거는 이런 뭐 이너 프로덕트가 있고 유랑, 배, V 사이에 이제 엘리먼트 와이즈한 이제 곱을 해가지고 다 더해주는 이런 이너 프로덕트가 하나 있겠습니다. 또 다른 방식은 코사인 시밀러리티가 있을 거예요. 코사인 시밀러리티는 여기 나와 있는 이너 프로덕트랑 거의 유사하죠. 거의 유사한데 뭐만 다르다? 분모만 다르다. 분모만. 근데 분모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이렇게 우리가 쪼개서 생각하면은 자, 지금 크기로 나눠준 거죠. U를. 크기로 나눠주면 뭐가 된다고 했어요? 크기로 나눠주면 V를 크기로 나눠주면 유닛 벡터가 된다고 했습니다. 크기가 1인 거. 즉, 여기서 해주는 거는 자, 얘가 자, U라는 벡터랑 V라는 벡터랑 크기를 1로 만들어주고 다 프로덕트 하는 거다. 코사인 시밀러리티는.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코사인 시밀러리티의 뭐 민맥스 값은 여러분 뭘까요? 결국 코사인의 민맥스는 마이너스 1에서 1이겠죠. 그죠? 이렇게 크기를 우리가 한정시켜주고 이너 프로덕트 하는 거를 코사인 시밀러리티라고 부릅니다. 자, 또 뭐 결국 이제 그러면은 이제 얘를 우리가 뭐 u 닷 v만 남기고 나머지를 이제 왼쪽으로 넘기면은
얘가 되겠죠. 얘가 되겠죠. 결국에 여러분 그러면은 만약에 저 시뮬러티가 0이라는 의미는 이 인너 프로덕트에 얘가 이제 0이라는 의미는 뭘까요? 뭐 얘가 0이거나 뭐 얘가 0이거나 아예 얘가 0이 아니다. 0벡터가 아니다. 크기가 0이 아니다. 라고 하면은 얘가 0이라는 거죠. 얘가. 코사인 세타가 언제 0이 되나요? 코사인 90도가 0이죠. 즉 U랑 V가 이렇게 U랑 V가 뭔가요? U랑 V가 이렇게 90도 수직을 이룰 때 우리는 이 닷 프로덕트는 0이 됩니다. 자, 이 닷 프로덕트의 의미를 좀만 더 한번 살펴보면은 자, 여기 U라는 벡터가 있습니다. 여기 V라는 벡터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여러분 코사인 세타 옛날에 여러분 뭐 고등학교 때 많이 배웠죠? 코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는 뭐예요? 뭐 X분의 Y 이런 거 많이 배웠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자, 요 크기 뭐예요? 요 크기는 U 요거겠죠. 요 크기는. 그죠? 그럼 코사인 세타는 요거 분의 U 코사인 세타겠죠. 뭐 너무 당연하죠. 약분하면 코사인 세타가 되니까. 즉 얘가 U 코사인 세타가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여기 나와 있는 U라는 벡터를 V라는 벡터 위로 프로젝션 시킨 게 프로젝션 시키고 나면은 얘가 되는 거죠. 그때 크기가. 프로젝션 시키고 났을 때의 크기가 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U.V는 뭐예요? 얘랑 얘를 곱한 거죠. 즉 우리가 다르게 생각하면은 얘의 의미는 U랑 V의 닷 프로덕트의 의미는 U라는 벡터를 V라는 벡터 위로 프로젝션 시킨 크기랑 V의 크기랑 왜 U 코사인 세타가 U를 V 위로 올린 거죠. U를 V 위로 프로젝션 시킨 거에 벡터의 크기랑 그다음에 이 V의 벡터의 크기랑 두 개를 곱한 거다. 라고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얘 이제 프로젝션이라는 건 뒤에 다시 한번 나오겠습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은 이런 시밀러리티가 0인 거를 이런 닷 프로덕트 했을 때 시밀러리티가 0인 두 벡터를 우리가 오소고널하다고 말합니다. 오소고널. 자, 하나 더 나아가서 그다음에 크기까지 1인 거를 우리는 오소노멀이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서 한번 보면은 U랑 V가 자, U.V가 이제 0인 거. 즉 U랑 V가 자, U.V가 0인 건 언제 U.V가 0이라고 했어요, 지금? 만약에 U랑 V가 제로 벡터가 아니라고 하면은 언제 코사인 세타가 0일 때, 즉 90도일 때. 즉 두 개가 이제 수직인 거. 그 벡터들을 우리가 서로 오소고널하다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U랑 V의 크기가 뭐 여기서는 지금 크기에 대한 언급은 없어요. 그죠? U의 크기가 1이고 V의 크기가 1이라는 언급은 없습니다. 얘가 0이라고 해서. 그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V1, V2, V3 이렇게 있습니다. 얘네들끼리 곱하면 0 되고요. 다 프로덕트, 이너 프로덕트 하면 이거들끼리 이너 프로덕트 하면 0 됩니다. 그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거의 크기가 여러분 이거의 L2놈이 지금 1인가요? 아니죠. 그죠? 오소고널 할 뿐이지 오소노멀은 아닙니다. 오소노멀은 뭐다? 크기까지 1인 벡터들을 우리가 서로 오소노멀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자 정의가 여기 있죠. 두 개의 벡터 U랑 V는 오소노멀하다고 부릅니다. 언제? 그들이 오소고널하고 오소고널 깔고 그 다음에 랭스가 1일 때, 즉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뭐 놈으로 측정했을 때 놈이 1일 때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제 벡터들을 모아놓은 거를 우리가 오소노멀 셋이라고 부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우리가 오소노멀이 되는 거죠. 얘네들은 서로 이너 프로덕트 하면은 0이 되고 각각의 크기가 1이 되는 거니까. 그죠? 오소고널과 오소노멀 한번 이제 봤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놈과 관련된 몇 가지 이제 뭐 그 많이 쓰이는 시어럼들을 이제 가져왔어요. 뭐 피타고라스 시어럼 뭐 이것도 뭐 있고, 네. 마치 얘가 우리가 뭐 스칼라에서 U랑 V가 이제 그 1차원에서 생각하면은 정말 스칼라 그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피타고라스가 되겠죠.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은 5제곱. 그죠? 근데 우리가 지금 단순 그 스칼라에서 1차원 공간에서 이제 노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제 이런 좀 더 일반화된 벡터에서 놀고 싶은 겁니다. 그럼 이제 거기서도 우리가 이런 피타고라스 정리를 만들 수가 있다. 인 것을 의미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런 이제 부등식도 이제 있습니다. 이런 이름이 붙은 것들은 여러분 뭐
반드시 여러분들이 뭐 어딘가에서는 반드시 쓰인다는 거예요. 이름이 붙은 세어럼이나 뭐 정리들은 그만큼 유명하다는 거고 많이 쓰인다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기억하고 있으면 언젠가는 꼭 쓰일 수 있는 거다.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이것도 여러분들이 뭐 한번 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런 것들이 성립하더라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소고널과 오소노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매트릭스도 우리가 오소고널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보면은 자, 우리가 방금까지는 우리가 본 게 결국 벡터들에 대해서 어떤 벡터가 뭐 오소고널하고 어떤 벡터가 뭐 오소노멀하고 그 얘기를 우리가 봤었죠. 그죠? 자, 여기서는 이제 매트릭스에 대해서도 우리가 오소고널을 정의할 수가 있어요. 매트릭스에 대해서도. 자, 매트릭스가 여기서 오소고널하다는 말은 이제 어떤 말이냐면요. 결국에는 역행렬이 존재하는 걸 우리는 이제 오소고널하다고 사실 부릅니다. 여기서 제 이제 행렬의 이제 로우 또는 컬럼이 이제 오소노멀 벡터로 우리가 이루어진 것들을 우리는 오소고널 매트릭스라고 부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벡터와 매트릭스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오소고널과 오소노멀을 정의하는지 한번 정의를 살펴볼게요. 자, 이번에는 어떤 걸 볼 거냐면요. 다시 이제 벡터로 한번 넘어와서, 왜 이거를 이제 다시 벡터로 넘어온 이유는 얘를 한번 여러분한테 한번 그려보게 하고 싶어가지고 가져왔습니다. 자, 그람슈미츠, 자, 여러분, 그람슈미츠 들어보신 분, 손. 한 번만 들어주세요. 그람슈미츠 프로세스. 알고 있다, 손. 되게, 이거를 기억하는 친구들은 굉장히 학부 때 공부를 열심히 했는 친구들인가 봅니다. 네. 굉장히 오래전에 뵀을 텐데 이거를 기억하고 있네요. 네, 훌륭합니다. 네. 그럼 슈미츠 프로세스는 이제 어떤 걸 해주는 친구냐면요. 자, 이 세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세럼. 자, 결국에 이제 어떠한 이제 논제로 서브스페이스. 자, 서브스페이스가 우리 뭔지 배웠죠? 자, RN이라는 이제 RN의 서브스페이스라는 말은 자, RN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뭐예요? RN이라고 하면 N차원의 이제 실수 공간입니다. N차원의 실수 공간. 그죠? N차원의 실수 공간. 그러면 이제 거기서 그러면은 사실 여기는 뭐 굉장히 무한한 벡터들이 있겠죠. 그죠? 굉장히 무한한 벡터들이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우리가 뭐 어떻게 서브스페이스를 뽑든 어떻게 뽑든 이제 그거는 여기서 W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서브스페이스를 뽑든 그거는 이제 오소노멀한 베이시스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굉장히 좀 일반화된 정리인 거죠. 자, 이거는 어떤 말이냐면은 자, 오소노멀하다는 거는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오소노멀 베이시스. 자, 오소노멀이 뭔지 기억나시죠? 베이시스가 뭔지 기억나시고. 자, 일단 베이시스는 베이시스인데 오소노멀 베이시스라고 하면은 뭐가 되겠어요? 오소노멀의 정의가 뭐였죠? 서로 오소고널하고, 그죠? 서로 오소고널하고 그 다음에 크기가 1인 거를 말하는 거겠죠. 그럼 여기서는 어떠한 이제 이 RN에서 어떠한 서브스페이스를 우리가 뽑아오든 그거는 이런 오소노멀 베이스를 가지고 있다. 그 말은 어떤 말로도 우리가 할 수 있냐면요. 그 말은 이제 우리가 다르게 생각하면은 자, 만약에 이제 뭐 베이시스를 갖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서브스페이스가 이런 베이시스를 갖고 있어요. 근데 얘가 오소노멀이라는 말은 없어요. 그냥 베이시스일 뿐이에요. 즉, 베이시스라는 말은 뭐다? 얘네들끼리는 서로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하면서 얘네들로 스팬하면은 W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베이시스의 정의는. 지금 그 안에 이 W들끼리 서로 오소고널하다. 그다음에 이런 W끼리 서로 W의 크기가 각각 1이다라는 말이 한마디도 지금 없었어요. 그냥 베이시스라는 것 뿐이지. 그죠? 근데 이게 있으면 우리는 이 썰음이 결국 의미하는 거는 베이시스가 있을 거고 그러면 그 베이시스를 우리가 모종의 이제 과정을 통해서 그 베이시스 안에 있는 이 베이시스 안에 있는 이 끼리 얘네들끼리 서로 오소곤을 하고 각각의 크기가 1인 오소노멀 베이시스로 바꿔줄 수가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뭐 어떤 뭐 베이스가 있겠지. W에 뭐 베이시스 갖고 있을 거야. 그죠? 근데 우리가 모종의 과정을 거치고 나면 얘네가 오소고널하게 그리고 각각의 이제 크기가 좀 1인 걸로 우리가 바꿔줄 수 있다. 라는 걸 이제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 일단은 프로젝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프로젝션. 자, 요거는 어떤 거냐면요. 자, U라는 거를 여기 V라는 공간에다가 딱 우리가 프로젝션 한다는 겁니다. 여기다. 이제 자, 우리가 이제 프로젝션 할 건데 어떻게 할 거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앞에서 봤던 거랑 사실은 거의 앞에서 이미 여러분이 본 거랑 거의 동일해요. 자, 일단은 결론부터 말하면 이건데요. 결국엔 어떤 말이냐면은 자, U라는 거를 이제 V에다가 우리가 프로젝션 시키면 그 벡터는 이제 얘가 된다는 거예요. 그 벡터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거냐? 얘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냥 얘가 어떻게 나온 거냐면요. 자, 앞에서 요거의 크기, 요거라고 배웠죠. 크기 요거라고 배웠습니다. 그죠? 크기 요거로 배웠고, 그럼 방향은 요거겠죠. 그럼 방향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얘가 우린 방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얘가 방향. 그다음에 크기는 얘. 크기가 얘, 방향은 V의 이제 유닛 벡터. 크기는 이제 1인. 방향만 가지고 있는 벡터입니다. 결국에 두 개를 곱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코사인 세타가 뭐예요? 얘죠, 얘. 나눠주면. 그 코사인 세타 자리에 이 코사인 세타를 우리가 다시 쓰면은 U, V, 그다음에 U 닷 V가 되겠죠. 얘가 코사인 세타 자리에 딱 들어가면은 결국엔 이제 뭐 정리되고 남은 건 얘만 남죠. 얘가 크기, 그다음에 얘가 방향. 왜? 이 V에 대한 유닛 벡터니까. 두 개 곱하면 얘가 나오겠죠. 얘가 프로젝션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람 슈미츠는 간단해요. 이거를 이해하고 있으면 간단합니다. 자, 그람 슈미츠는 간단한데, 자, 일단은 우리에게 주어진 거 하나를 일단 그대로 잡습니다. 하나 그대로 잡아요. 자, 하나 그대로 잡습니다. 하나 그대로 잡고, 그 다음에 이제 V2. V2는 어떻게 하냐면, 원래 우리의 W2가 있을 텐데, 그 W2를 우리에게 원래 여기 W2가 있을 겁니다. W2가 있을 텐데, 그거를 여기로 프로젝션 시켜요. 얘가 되겠죠. 그리고 W2에서 얘를 빼줍니다. 그러면 얘가 나오죠. 그게 여기 V2입니다. 그러면 V1과 지금 오소곤을해진 거죠. V2. 자, V3도 똑같습니다. V3도. V3도 똑같아요. 자, W3가 있고, 자, 쉽게 생각해서 W3가 있고, 자, W3에서 V1으로 우리가 여기로 우리가 프로젝션 한번 시키고, 또 여기 V2로 한번 프로젝션 시키고, 그러면 그 프로젝션 된 거를 우리가 이제 서메이션 해주면 여기 되겠죠? 그죠? 그러면 그거를 빼주는 겁니다. 얘를. 그래서 얘를 다시 쓰면은 빼기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면은 우리가 이 V1, V2, V3 얘네들의 그람 시뮬레이션의 결과물이고 결국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이제 서로 서로 오소고널한 베이스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오소노멀한 베이시스 얻는 건 쉽죠. 거기다 크기만 1로 바꿔주면 되니까 각 베이시스들을. 그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가 이제 오늘 수업의 이제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 자, 이런 그림 어떻게 그릴까? 이거를 사실 좀 이제 말하고 싶어서 이제 좀 오소고널과 오소노멀을 좀 더 열심히 본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자, 이 그림은 이제 그 만약에 스와라는 논문을 읽어보신 분들은 굉장히 좀 익숙한 그림일 겁니다. 스와는 이제 다시 나중에 나오겠지만 말씀드리면은 이제 여기 W1 자, 잘 안 보이시겠네요. 확대를 하겠습니다. 자, W1이 예를 쉽게 생각해서 그냥 이제 뭐 첫 번째 그 뭐 100번째 이터레이션에서의 학습된 웨이트. 그다음에 얘가 101번째 학습된 이터레이션 101번째 이터레이션의 웨이트. 얘가 뭐 102번째 이터레이션에서의 웨이트입니다. 즉 하나의 모델을 가지고 이제 막 이터레이션 해가지고 웨이트를 계속 우리가 조금씩 업데이트 하겠죠. 그죠? 그 업데이트하는 방식은 나중에 우리가 다시 배우겠지만 근데 우리가 앞에서 뭐 리니어 리그레션이나 뭐 로지스틱 리그레션 할 때도 우리가 그라디언트 디센트로 조금씩 한 스텝 업데이트 한다는 거 우리 배웠습니다. 그죠? 그 학습된 웨이트들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 이터레이션별로.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봤더니 이제 각각의 로스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그려본 겁니다. 얘를 로스 서비스라고 우리가 부를 수가 있겠죠. 정확하게는 원래는 이제 트레이닝에서는 보통 로스로 하고 테스트에서는 이제 보통 어큐러시의 반대 에러로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뭐 로스 서비스라고 우리가 여전히 이름은 부르겠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로스 서피스는 즉 웨이트가 여기일 때 우리의 학습된 웨이트가 여기 있을 때는 대략 로스가 즉 에러가 한 이거 정도구나. 그다음에 여기서는 대략 이 정도구나. 여기 대략 이 정도구나. 그다음에 여기가 가장 로스가 낮은 지역이겠죠. 여기가 19.9니까 즉 에러가 가장 낮은지 여기구나. 그러면 어느 영역이 좀 좋은 영역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로스 서피스를 그려보면. 근데 이런 거 어떻게 그리나요? 뭐 그리는 방식은 다양하겠지만 이 스와 논문에서의 저자는 이렇게 그렸어요. 여기 좌표를 보시면 W1이 딱 시작점이에요. W1이 시작점인데 W1이 지금 0,0으로 위치한 걸 알 수 있죠. W1이 0,0에 위치한.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요. 여기 이제 제가 그 논문에서 발췌한 부분입니다. 자, W1이 있다고 하면은 일단 W1 하나 일단 고정시켜 놓고 얘가 스타팅 포인트입니다. 원래 W2가 여기 있고 뭐 W3가 여기 있겠죠. 그죠? 그러면은 자, 요렇게 우리가 서로 벡터를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서로 벡터를 이렇게 쫙 구할 수가 있을 거예요. 서로 벡터를 구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얘가 뭐 W2-W1이 되고 당연히 얘가 W3-W1이 되겠죠. 두 개는 근데 지금 서로 오서고널하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앞에서 봤던 그람 슈미츠를 쓰면은 오서고널하게 우리가 만들어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크기를 우리가 오서고널하게 서로 오서고널하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크기를 1로 더 만들어주면은 마치 우리는 새로운 격자점을 하나 만든 거예요. 새로운 좌표축. 여러분 한번 새로운 좌표축 한번 생각하시면 우리가 여기 XY축 많이 생각하죠. 여기가 1,0, 2,0, 0,1, 0,2, 1, 여기 1,1, 뭐 2,2, 뭐 2,1, 1,2 이렇게 많이 하죠. 얘는 어떻게 표현되는 거예요? 결국에 얘라는 거는 이거의 의미는 결국에는 이제 X축에서의 이 좌표축 1,0을 뭐 두 번 하고 Y축 여기 이쪽에서의 베이시스 0,2를 한 번 한 웨이트 썸이라는 겁니다. 즉, 이 그람 슈미츠를 통해서 자 시작점은 여기 원점으로 잡은 거고요. W1을. 그다음에 얘네들을 서로 오소고널하게 만들어주고 크기를 1로 만들어줌으로써 마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좌표축에서의 1,0과 0,1을 하는 그 역할을 하나 만들어준 거예요. 그게 여기서는 이제 유핵과 VNC 되는 겁니다. 그람 슈미츠를 통해서 만들어준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 W1을 기준으로 해서 이 U햇 방향 그 다음에 여기 죄송합니다. 다시 여기 U햇 방향 그 다음에 V햇 방향으로 여기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만큼 갔을 때 로스가 어떻게 되는지 이만큼 갔을 때 로스가 어떻게 되는지 이만큼 갔을 때 로스가 어떻게 되는지 그거를 상대적으로 지금 거리로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걸 그려보면 알 수 있는 거는 W1에서 약간만 우리가 어긋났어도 굉장히 에러가 커질 수가 있는 거구나. 우리는 이제 약간 어긋나도 여전히 에러가 작은, 로스가 작은 이 지점으로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로스 서피스를 우리가 많이 그려보는 거고, 로스 서피스를 그릴 때 이 스와에서 또 이제 이 개에서 가장 흔히 많이 쓰이는 방법은 이제 우리가 기준점 하나 잡고 0,0으로 그 다음에 이제 웨이트 몇 개 구한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2차원이라고 하면 웨이트 두 개만 더했으면 되겠죠. 그러면은 이 벡터들이 서로 오소고널 하도록 그리고 크기를 나눠줘서 오소노멀 하도록 새로운 좌표축을 우리가 만들어준 다음에 그 좌표축으로 우리가 10만큼 움직이고 또 그 좌표축 기준으로 10만큼 움직였을 때 어떻게 되는지 웨이트를 구하고 그때 웨이트에 모델을 넣어가지고 로스를 구하면 이 로스 서피스를 그릴 수 있다. 이거였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까지 해서 그 선형 대수학이 사실 뒤에 이제 디컨버전이 남긴 했는데요. 이 아이겐 밸류랑 아이겐 벡터 그다음에 이제 그로 인해서 나오는 아이겐 디컨버전 그다음에 아이겐 디컨버전까지는 이제 정사 행렬에 대해서만 우리가 또 일반적인 정사 행렬이 다 되는 건 아니고 특정한 행렬에 대해서만 이제 되는 건데 모든 행렬에 대해서 우리가 다 되게 만든 게 싱글러 밸류 디컨버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어떤 내용들인지 여러분들이 한번 공부를 하시고 이해가 안 가시면 저에게 한번 메일을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저희가 서형 대수는 이제 오늘로 끝을 내고 다음 주에는 좀 정보 이론과 그다음에 좀 다른 좀 기본적인 수학 내용을 살펴본 다음에 아마 그 다음 주차부터 다시 본격적으로 딥러닝으로 들어가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수업 종료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